따뜻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광고 듣고 오죠. 누군가는 하루 5,000원으로 커피를 마실 때, 누군가는 하루 5,000원으로 모닝의 주인이 된다. 지금 기아자동차에서 모닝을 월 15만 원에 만나세요. 기회는 오직 10월 한 달뿐. 모닝 스마트 오토 기준 유효율 40%, 선수율 15%, 금리 2.9%, 36개월 할부, 홈페이지 참조. 기아자동차. 우리 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G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가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전남 여수의 이순신 대교가 개통 1년 반 만에 흔들림 현상으로 운행이 전면 통제됐었죠. 안전정보 결과 큰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어제 오후 통행이 재개가 됐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상당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해대교 또한 위험하다. 이런 지금 도로공사의 내부 보고서가 공개돼서 파문이 일고 있는데요. 전북대학교 권순덕 토목공학과 교수 연결해서 이순신 대교 문제, 서해대교 문제, 안전성은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권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순신 장군은 흔들림 없이 막 적을 그냥 계속 무찔렀는데, 이순신 대교는 왜 이렇게 흔들렸습니까? 네, 일시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예. 예, 그 바람이 참 변화무쌍한데요. 예. 원래 이 교량 단면은 풍동 실험이라고 해서 그 실험을 통해서 바람이 잘 흐르도록 유선용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아스팔트 포장 공사를 하면서 난간에다가 가림막을 닫히는 바람에 그런 유선용 단면이 깨져버려가지고 예. 그 부딪힌 바람이 뒤쪽에 큰 회오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위쪽 뒤에도 큰 회오리가 생기고 아래쪽 뒤에도 큰 회오리가 생겨서 그 회오리들이 교량을 당겼다가 놨다가 하면서 아래 위로 큰 진동이 생겼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은 그 회오리라는 게 그러니까 바람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흐르는 물에 손을 넣어보면 뒤쪽에 소용돌이가 생기는 게 보이죠? 예. 그걸 와류라고 부르는데요. 그 바람에서 똑같은 그 와류라는 회오리가 생깁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회오리가 이제 배랑을 흔들면서 그런 진동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진동이 일어나면 교량 자체에 있어서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는데 이번에 발생했던 진동이 크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한테 물론 심리적인 불안감은 굉장히 줬지만은요, 그 안전성에 문제가 될 만큼 크지는 않아서 이렇게 그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 통행을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럼 가림막만 제거하면 회오리가 안 생길 거고 회오리가 안 생기면 다리는 안 흔들린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진동이 생기고 나서 1시간 반 후에 가림막을 제거를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진동이 사라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가림막 없이 그냥 공사를 해야 되는 모양이지, 앞으로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다릅니다만 작은 교량들은 가림막 있든 없든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주 튼튼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현수교는 그 케이블에 매달려 있어서 마치 빨랫줄처럼 흔들흔들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유연한 구조물들은 함부로 그렇게 뭘 설치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좀 지금과 같은 큰 파문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요, 어제 저희 YTN이 단독 보도했던 서해대교 문제 좀 짚어보죠. 교각 105개 가운데 바닷물 위에 세워진 36개 교각의 철근이 녹슬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아니, 근데 바다 위에 다리 세우면은 그 다리의 교각이 이렇게 녹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쪽은 제가 완전히 전공 분야는 아니라서
조금은 전문적인 대답은 좀 드리기는 힘들지만은요. 예. 그 바닷물이 이제 그 시멘트를 통해서 콘크리트를 통해서 속에 있는 그 철근으로 침투를 하면은 예. 그 철근을 부식시키게 됩니다. 예. 그래서 미리 이제 그 두께를 피복이라고 부르는데요. 두께를 두껍게 하면은 바닷물이 침투하는 시간을 이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50년이든 뭐 100년이든 이렇게 버티게 만들어 주는데요. 이번에는 아마 좀 일부 구간에서 그 두께가 얇았던 모양입니다. 예. 그러니까 피복 두께, 콘크리트 두께를 두껍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네, 뭐 콘크리트 두께를 두껍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 이제 그다음에 철근 자체를 아예 코팅이 돼 있는 이제 그래서 부식이 잘 안 일어나도록 만들어준 그런 철근을 쓰기도 합니다. 서해대교 경우에는 그 사장교 구간이 있는데 사장교 구간에는 그 에폭시 코팅이 된 그래서 수분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지가 된 철근을 썼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외에 이제 그 좀 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제 나머지 구간들은 일반 철근을 쓴 걸로 파악이 되네요. 그러니까 일반 철근을 쓰면 부식이 아무래도 빨리 되겠죠. 네,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 2000년에 완공이 된 다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서해대교가요. 그죠? 네, 예, 맞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2005년부터 교각 부식이 발견됐다. 이거는 굉장히 빠른 거죠. 네, 좀 빠른 편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 네. 이유가 바로 일반 철근을 썼기 때문이다. 그죠? 일반 철근을 쓴 것도 있고 또 제 생각에는 그 원래 이제 인부들이 작업을 하면서 예. 커프집 내에서 이제 철근의 위치를 고정을 시키는데 그런 것들이 좀 콘크리트를 부어 넣다가 보면 밀려서 그 바깥쪽으로 철근의 위치가 바뀌면은 그 피복 두께가 얇아집니다. 그런 현상들이 좀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네요. 예. 그렇다면은 어쨌든 뭐 그게 본이든 본의가 아니든 간에 상당히 좀 주의와 심혈을 기울여서 공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안타까운 일이죠. 예. 예. 그런데 도로공사의 입장은 뭐냐면 염해 방지를 위해서 국내외적으로 공인된 전기 방식 공법을 적용하고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지금 이런 주장이거든요. 네. 이거 모니터링 하면은 안전한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예. 얼마나 부식이 빨리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대책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죠. 예. 가만히 있다가 이제 갑자기 막, 이렇게 심각해졌네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켜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전기 방식은 이제, 좀 능동적인 방법입니다. 예. 그래서 좀 그 부식이 되는 거를 늦추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니까, 아까 모니터링 하는 게 얼만큼 빠르게 부식이 진행되는가를 감시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죠? 네. 지금 어느 정도 속도인지는 혹시 아십니까? 그건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속도가 빨라지고 부식이 더 진행되면 서해대교는 어떻게 해야죠? 이제 저도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쪽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라서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아마 추가적인 비용을 많이 들여서 대대적인 보수 공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북대학교 토목과학과 권순덕 교수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경향신 김세훈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1차전. 넥센이 역전을 했죠, 어제.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넥센이 LG를 꺾고 오전 3선승제 플레이오프 1차전을 승리를 했습니다. 예. 어제 목동구장에서 열린 LG 트윈스하고 넥센하고 경기에서요. 예. 넥센이 대타 윤성민의 석점짜리 홈런을 앞세워서 6대3으로 이겼습니다. 1승을 먼저 챙기면서 넥센이 한국 시리즈 진출할 수 있는 꿈을 키워갔고요. 역대 플레이오프를 보면은 24차례 오전 3선승제 플레이오프가 열렸었는데 1차전에서 이긴 팀이 한국 시리즈에 진출한 게 모두 19번이나 됩니다. 19번이요? 네, 24번 중에 19번이니까 확률로 따지면 79.2%고요. 어제 승부가 난 게 팀이 2대3으로
넥센이 빚은 6회말 1사 1, 2루에서요. 윤성민 선수가 대타로 들어와서 LG의 투수 정찬원으로부터 9월 3런 홈런을 쳤고요. 그러면서 팀도 이겼고 윤성민도 경기 최우 선수 선정이 됐습니다. 예. 오늘 2차전이 같은 장소, 그러니까 목동에서요. 오후 6시 30분부터 이어지고요. 넥센은 20승을 달성한 베네켄 투수가 나오고 LG는 신정락을 선발 투수로 예고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에서 샌프란시스코가 그 에이스 투수 범가너를 앞세워서 3승을 거뒀다 그러네요. 네. 월드시리즈는 이제 캔자스시티 로열스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하고 이렇게 경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 5차전이 열렸습니다. 5차전에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5대0으로 승리를 하면서 3승 2패를 기록을 했고요. 예.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는 7전 4선승제니까 앞으로 샌프란시스코가 1승만 더 하게 되면 월드시리즈 정상에 오르게 됩니다. 그 샌프란시스코의 에이스 범가너라는 투수가 있습니다. 예. 24살의 투수인데요. 어제도 등판을 해서 9이닝 동안 4사구가 하나도 없이 안타 4개만 내주면서 무실점으로 타선을 틀어막았고 팀이 5대0으로 승리하는데 버팀목이 됐습니다. 이 범가너라는 투수가 아마 7차전까지 간다고 하면 등판할 가능성도 높고요. 앞으로에도 계속 이름이 나올 거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름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월드시리즈에서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예. 어제 9이닝을 포함해서 월드시리즈 이전에 월드시리즈 던진 걸 포함해서 31이닝을 던졌는데 내준 점수가 1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월드시리즈 통산 방어율이 0.29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투수로 지금 활약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번 월드시리즈 같은 경우는 뭐 샌프란시스코나 캔자스시티나 모두 다 와일드카드로 올라온 팀이거든요. 예. 그래서 와일드카드 시리즈다 이렇게 좀 명명되기도 했는데 샌프란시스코가 한 발 더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프로농구 얘기 좀 해보죠. 오리온스가 또 이겼는데, 그죠? 네. 만일 목요일도 승리하면 최다연승 9연승 신기록을 세운다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리온스가 고향, 홈이죠. 여기에서 이제 경기를 가졌는데, 전주 KCC를 81대 58로 아주 크게 이겼습니다. 이번 시즌 최고 용병이라고 꼽히는 길렌 워터가 19점에 12리바운드를 기록했고요. 예. 그 밖에 전정규, 이승현 이런 선수들이 내외각의 점수를 보태면서 여유있게 승리를 했는데요. 예. 개막 이후에 8연승입니다. 근데 지금 목요일날 오리온스가 KT 인삼공사하고 원정 경기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승리를 하게 되면 국내 프로농구 19년 역사상 처음으로 개막 9연승을 달성하게 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향신문 김세웅 기자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서비스 혹은 트위터 YTN 알스타트로 함께해주세요. 참여하신 분들 중 몇 분을 선정해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CCTV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도로 위의 CCTV, 이번엔 이것이 사찰과 관련돼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얘기인지 공권력 감시 네트워크 소속 이광철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길 위에 CCTV 다 있잖아요. 그죠? 네네. 왜 이게 사찰 논란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그 국정감사 과정에서 그 밝혀진 그 수배차량 검색체계 개선 사업이라는 자료를 보니까 예. 그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CCTV 그 5,900여 대 그 카메라에 찍힌 모든 차량의 정보가 예. 그 즉시 경찰청으로 이제 그 송부가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에 그 수집된 그 차량의 번호라든지 위치 정보 그리고 속도 같은 것들이 이제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예. 또 이것이 3개월 이상 이 정보들이 보관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이렇게 실시간으로 차량의 어떤 그런 번호라든지 이동 경로 같은 것들이 경찰에서 실시간으로 체크가 되니까 예. 바로 이런 논란들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요, 이 법조이시니까 제가 여쭤보는데, 예. 이게요, 하여간 경찰청이 이 도로 위에 CCTV 있는 차량 정보를 쉽게 얘기하면 수집해가지고 보관한다 이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게 사찰이라는 용어를 써야 됩니까? 이렇게 될 때요? 이제 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 행적을 감시하고 그 동태를 글쎄요. 파악해가지고 예. 하는 것들이 일체를 가리키는 용어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사찰이라고 했을 때는 사실 이제 그 법에 금지되어진 뭐 그런 것들을 그 내포하는 것들인데 예. 사실 지금 이 경찰청의 CCTV를 통한 그 차량의 이동 경로라든 차량 번호를 수집하는 것은 지금 명확한 법적인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찰이라는 게 정확한 표현은 아니네요. 글쎄요, 지금 현재 그 경찰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들을 또 사찰이라는 용어 이외에 다른 용어로 또 파악하기도 사실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예, 저는 반드시 그것이 잘못된 용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변호사님께 왜 이걸 여쭤봤냐 하면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뭐 차량 이런 것들을 정보를 수집하고서 3개월 이상 보관을 한다 하더라도 예. 어떤 특정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땐 이른바 수사 골든타임. 네. 여기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런 예. 측면을 부정할 수는 없죠. 하지만 예. 우리가 그 측면 이전에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은 예.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 절차라든지 영장주의 원칙이라는 걸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 수사기관이라고 하는 수사기관의 수사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재판에 가면 사람들이 이제 그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서는 가장 절대적인 좀 침해 작용을 하는 곳인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서는 수사기관의 어떤 그런 지금 말씀하신 수사의 효율성도 보장하면서 예. 또 그러한 활동들이 국민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법으로 정해진 절차를 반드시 지키도록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이런 많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애청자분들께서 자기 차량의 이동 경로가 실시간으로 경찰에서 파악이 되고 예. 또 그것들이 3개월 동안 경찰청에 의해서 보관이 되어가지고 예. 자기의 그런 개인적인 그런 프라이버시가 침해된다고 생각하시면 좀 끔찍하시지 않겠습니까? 예. 결국 그러면 이러한 것들의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이러한 것들 국민의 그 프라이버시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법으로 이런 절차나 요건 같은 것들을 좀 정해두는 것이 필요한데 예. 지금은 그런 뭐 수사의 골든타임이니 하는 이런 수사의 효율성만을 강조한 논리로 법에 어떤 경우에 이런 걸 수집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 어떤 절차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도 없이 편의적으로 지금 왜곡돼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 좀 문제인 거죠. 예. 그렇다면 규정을 만들어야겠네요. 어떻게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수사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제 우리 형사소송법의 원리에 애청자분들께서 좀 들으시기에 조금 생소한 용어일 수는 있겠는데요. 예. 강제수사 법정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근데 강제수사라고 하는 것들은 뭐 예를 들어서 압수수색이라든지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데 집에 와가지고 물건을 가져간다든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 뭐 얼굴 사진을 찍어서 초상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침해되는 이런 것들을 강제수사라고 하는데 예. 강제수사는 반드시 법에 근거하도록 돼 있다는 게 강제수사 법정주의거든요. 그러면 차량 정보라든지 차량의 이동 경로 그다음에 뭐 그런 것들을 3개월 동안 수집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당사자가 원하지는 않는 거니까 예. 결국 강제수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어떠한 경우에 차량 번호를 수집하고 또 어떤 경우에 그것들을 저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이라든지 이런 데 좀 명확한 근거 규정을 갖고 그런 속에서 좀 효율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확한 규정을 일단은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예. 지금 법적 근거 없이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가지고 예를 들면 범인을 잡았어요. 예? 예. 범인을 잡아가지고 이제 법정에 갔습니다. 예. 근데 그게 증거로서 효력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 특히 이것이 이제 영장주의라든지 법에 이제 그 위법세 증거 배제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법에 근거하지 않고 또 법에 정해진 절차에 어긋나게 증거를 수집한 경우에 그 증거를 재판에 증거로 쓸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 원칙인데 예. 바로 이러한 위법수의 증거 배제의 원칙과 관련해서도 지금 법적 근거를 갖추는 것이 시급한 일입니다. 나중에 범인을 잡았는데 그리고 그 범인이 진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인데 이런 증거들이 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증거를 쓸 수 없어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없다면 예. 그거야말로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법엔 참 무슨 원칙이 그렇게 많습니까? 근데 계속 원칙이 나오는데 예. 근데 좋습니다. 중요한 건 근데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과 예. 법에 어긋난다라는 건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요?
물론 차이는 있지만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 수사기관이라든지 이런 행정기관에 국민의 이제 일상적인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관의 그 이런 여러 가지 처분이나 작용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를 요한다는 거고요. 예. 법에 뭘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세금을 어떤 경우에 얼마나 거둘 수 있다. 이런 것이 법에 정해지지 않는다면 국가가 아무 때나 막 그 국민의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조세 법정주의다 해가지고 이제 이런 그 지금 말씀하시는 원칙 이런 것들이 많이 법에 등장하게 되는 것들인데요. 그래서 법에 근거 없이 만약에 어떤 것들을 하게 되면 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있겠죠. 예.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 네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공권력 감시 네트워크의 이광철 변호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난세입니다. 자녀 성장에 있어 환경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요? 서울대를 품은 신도시에서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세요. 유학가자 10월 시흥대곳 한라 비발디 캠퍼스 서울대 시흥 캠퍼스 조성 예정. 문의 1688-2600 한라. 국민 여러분, 드디어 전국 8만여 공인중개사가 운영하는 부동산 사이트가 등장했다는 속보입니다. 이름하여 K렌. 정부가 지정하여 신뢰할 수 있는 K렌은 전국 부동산 알짜 매물만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KREN, 한국공인중개사협회 K렌. 신율의 출발사 아침 3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인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인천 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준비된 인재가 지역의 관련 기업으로 취업하는 사업입니다. 취업 희망자는 채용 희망 기업이 원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좋고, 채용 희망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춘 취업 희망자를 뽑을 수 있어서 좋은 인천 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injob.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사단법인 인천벤처기업협회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사장님들, 이보영이에요. 사업하면서 힘든 일 참 많으시죠? 이젠 노란 우산 공제 꼭 챙기세요. 갑작스레 소나기가 와도 우산 하나 챙겨놓으면 걱정 없잖아요. 소득 공제는 물론 복리이자에 목돈 마련 저축도 되고 법으로도 보호되니까 노란 우산 공제 하나면 마음이 든든. 50인 미만 소기업,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대요. 창업할 때 가장 먼저, 사업할 때 가장 가까이. 참 든든한 동행, 노란 우산 공제. 이 캠페인은 중소기업 중앙회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잠시 후에는 저희가 가을 개편을 맞아서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 보내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숨기는 손 큰 사람. 토핑을 2배로 주니까 베이컨, 스테이크, 소세지, 오징어, 새우가 듬뿍. 빵 끝엔 크랜베리 크림치즈와 애플 시나몬이 꽉. 토핑이 2배. 토핑 킹. 와, 맛도 2배네. 1588-5588 피자헛. 지금 주문하면 미디엄 가격에 라지를. 왜 안 된다는 거죠? 넥센은 묻지도 않고 바꿔준다던데. 운전자 과실에도 묻지도 않고 바꿔준다. 넥센 윈터 타이어 명품 보증제. 품질도 보증도 역시 넥센 타이어. 12월 구매 고객의 하남 일부 품목 제외. 보증기간 2015년 8월 말까지. 우리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G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가도 101로 함께 101. 우리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백형사의 사건의 재구성.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가을 개편을 맞이해서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죠. 백형사의 사건의 재구성인데요. 요새 신문 뉴스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끔찍한 사건들.
솔직히 뉴스로 듣기도 싫고 얘기하기도 싫지만 하지만 우리가 사건에 대해서 명확히 아는 것도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준비한 코너입니다. 앞으로 매주 이 시간에는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3819님이 이런 글 보내주셨네요. 백 팀장님이 8192님입니다. 백 팀장님 방송 기대되네요. 예전에 최불암 주연 수사반장만큼이나 기대가 됩니다. 이거 우리 김혜민 PD께서 이 수사반장으로 이거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 시그널을. 예. 코너 시작 전부터 벌써 문자가 오고, 혹시 누구 시키신 건 아니죠? 농담입니다. 예. 백기종 팀장께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예? 사실, 우리가 경찰분들이나 형사분들한테 좀 궁금했던 얘기 좀 많이 해주세요, 앞으로. 네, 알겠습니다. 예. 얼마나 경찰에 몸담으셨었죠? 저는 이제 경찰에 77년도 8월 13일 경찰 그 당시 이제 전문학교죠. 예. 그 경찰 종합학교 졸업을 해가지고 35년 근무를 현직에서 하다가 35년. 예. 그럼 나중에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지금까지 조사하고 다루신 사건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어떤 게 있어요? 사실 그 수백 건의 사건 중에서 예. 그 가슴 아픈 사건, 또 보람 있는 사건, 참 웃기는 사건, 정말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 악의 종말이다고 하는 사건 하나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강남권에 근무할 때의 사건인데요. 도곡동 타워팰리스라고 하면은 전국에 계신 청취자분들이 다 아실 건데요. 그렇죠. 예. 그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거주하는 피해자죠. 김모 씨라고 52세 된 김모 씨의 대학 동창이, 서울소재 대학 동창이 그 돈 때문에 배신을 해서 그 김모 씨라는 범죄꾼에게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인을 해서 그 압구정동에서 만나가지고 한남동에서 납치를 하거든요. 이때 이제 중국 동포까지 동원을 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주범 김모 씨가 납치를 해서 결국 89일 동안 감금을 하고 그 다음에 필로폰을 투약을 하고 그리고 이제 110억 상당의 그 부동산 담보대출 예금을 빼서 인출을 해서 결국 110억 상당을 강취해서 그 다음에 분배를 하고 주범인 김모 씨가 한 70억 정도, 80억 상당을 가지고 이제 분배하고 필리핀으로 도주를 하죠. 그래서 결국 그 필리핀에서 도주하다가 이제 도박을 계속 하다가 결국은 말레이시아 한인의 부회장, 보도도 됐습니다. 말레이시아 한인의 부회장 살해하는 사건에까지 연루가 돼서 결국은 마카오에 도주를 했는데 저희들이 필리핀 출장도 가고 마카오에 이제 나타났다는 그 제보를 받고 그래서 결국은 마카오에서 검거를 현지 경찰과 해가지고 국내로 송환하죠. 국내로 송환을 해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만은 조사를 해서 이제 구속 송치를 했는데 나중에 그 말레이시아 한인의 부회장 조사까지 굉장히 부담감을 가졌나 봐요. 그래서 결국 한 달 만에 구치소에서 스스로 자살을 해서 생을 마감을 했는데요. 쟤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해서 그 소식을 접하고 참 그 명복을 빌어줬습니다만 그게 이제 악의 종말이다 하는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것도 일종의 청부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죠. 결국은 그것도 청부 사건이었죠. 그렇죠. 네. 오늘 우리가 다룰 김영식 서울시 의원 살인교사 사건 이것도 청부 사건 아닙니까? 네. 김영식 의원 시원 사건도 청부 사건이죠. 네. 사건 개요 잠깐만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이 김영식 시원 청부 살인 사건은 3월 3일 날 발생을 했죠. 그러니까 그 오랫동안 그 지인으로 지내왔던 그 후원의 그 송모 씨 재력가 67세인데요. 이제 이분하고 한 지역구에 살면서 서로 허용하지 않은 식으로 지내다가 결국 5억 몇천만 원 상당의 그 돈을 이제 도시 계획에 따른 그런 증개출이라든가 허가를 받게 해주겠다 그래서 검찰 수사 상황으로는 그거죠. 경찰 수사 상황과. 그래서 이제 그게 결국
요구한 송씨 재력가의 요청을 한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쫓기게 되죠. 그래서 생각해낸 게 자기 지인 10년이 넘도록 그 허용하지 않은 지인을 시켜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을 해서 결국은 그 살해하게 된 그런 내용인데 결국은 중국으로 도망간 팽 씨가 경찰에 검거되고 인터폴에 의뢰해서 결국 현지에서 검거돼서 송환돼 와가지고 결국은 법에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그런 사건이죠. 근데요, 요번에 그 김영식이라는 사람이 하는 거를 이렇게 보면 그 처음에는 묵비권을 쭉 행사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수사하시다 보면 네. 이렇게 묵비권 행사하는 사람을 어떻게 다루세요? 이게 아주 돌아버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말을 안 하니까. 이 네? 성격이 급한 조사관이나 형사는 그 묵비권을 그 행사하는 피의자에 대해서 굉장히 예를 먹죠. 예. 그러니까 인터뷰룸에서 보통 조사를 하는데요. 중요한 사건은 예를 들어서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이제 처음에 묻거든 조사할 때. 예. 피의자의 이름은 그러면 이름까지는 대답을 합니다. 그렇겠죠. 예. 그렇게 나오고 나서 피의자는 몇 년 몇 월 며칠 날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나요? 그러면 그때부터 대답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조서에는 묵묵부답하다. 그런데 지가 포로인 줄 아나. 그렇죠. 예? 차분하게 성격이 차분한 사람은 조사관이나 형사는 거기에 동요하지고 받는데 급한 사람은 말 그대로 리얼하게 말씀드리면 미쳐버리는 것이죠. 그렇죠. 계속해서 추궁하고 질문에 대답을 안 하기 때문에 묵묵부답하다. 이제 이럴 때 묵묵부답하다고만 쓰는 게 아니고 뭐 눈길을 어떻게 돌린다라든가 아니면 손 모양을 어떻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이제 그 더 이상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하면 그때는 또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자기한테 유리한 얘기만 하죠. 저는 잘못이었습니다. 그런 범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는데 굉장히 힘든 사건 그 내용이죠. 조사 내용이 그렇게 되면. 그 김영식 의원 같은 경우에도 쭉 얘기 안 하다가 국민참여재판 막판에 가가지고는 뭐 울고 난리 법석을 핀 모양이더라고요. 네. 예? 이게 어떻게 전형적인 묵비권 행사하다가 하는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 법정에서 계속해서 불리한 진술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술 거부권 묵묵부답. 팀장님이 직접 가서 방청하셨잖아요. 네. 제가 하루 가서 방청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마지막 날 구형에 앞서서 최후 진술에 있어서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결국은 그 두려움과 후회하는 눈물이라 저는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두려워하고 후회하는 눈물. 그런데 그 결국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자기 친한 친구를 통해서 생명을 빼앗았고 결국은 보면은 팽 씨 친한 친구도 구렁텅이에 빠지고 본인도 정말 영어의 몸 무기징역형이라는 그런 그 선고를 1심에서 받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결국 생명을 빼앗는 범죄만큼은 더더욱 하지 말아야 된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생명 이상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생명을 빼앗아 버리고 본인은 아무런 일도 없이 세상을 살아가겠다 하는 부분은 정말 이게 정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전 그렇게 봅니다. 이게 증거들 경찰 생활 오래 하시면서 요번에 그 김영식 사건 이거 보시면서 증거 뭐 카톡 그 카톡 왔다 갔다 뭐 카톡인가 문자인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거 왔다 갔다 한 거 보면 참 이 사람도 변명이라는 걸 뭐 중국에서 짝퉁을 저걸 하는데 중국에서 애들 오면 작업할 게가 결국은 그 짝퉁 만든다는 건데 세상에 짝퉁을 수입을 할 수는 있지만 아니 거기 기술자를 한국에 들여와가지고 만드는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렇죠. 말이 안 되죠. 항공료를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라벨 작업한다라든가 상표법 위반이 짝퉁 그 만드는 걸 꼭 한국까지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한다 하는 게 그 사실 그 작업이라는 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불합리한 작업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작업이라는 게 이제 섬뜩하더라고요. 지금. 그렇죠. 이제 언어를 사용을 하고 자기네들끼리 사전에 입을 맞췄던 그런 얘기인데 뭐 물음표를 보내고 느낌표를 보내고 그리고 이제 그 변호사 그 정모 변호사가 이제 그 김형식 시의원의 친형의 친구 아니었습니까? 근데 뭐 상당히 전략을 그런 쪽으로 짤 수밖에 없었지만은 결국은 이게 이제 1심에서
전부 유죄로 받아들여지고 배심원들이 8명이 여성 배심원이었고 3명이 남성 배심원이었거든요. 근데 그 어떤 감성에 전달하는 그런 전략을 짰었던 것 같은데 지금 얼마나 그 민도나 의식 수준이 높습니까?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확한 정확한 해석을 하고 규명을 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팀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중국 사람이 이번 사건에 개입을 했습니까? 중국에 애들이 오면 작업을 할 게 이게 이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원래 중국에서 중국 동포 이제 조선족이라고 하는데요. 중국 동포를 불러들여서 그 범행에 가담을 시킬 의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여의치 않아서 직접 그 김영식 시의원과 팽모 씨가 사전에 장기간 치밀한 준비를 그 범행 계획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국 중국 동포는 끌어들이지 못했다는 걸로 판결이 났죠. 판단이 됐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매일 기록부라는 게 돌아가신 그렇습니다. 송목 씨, 자력가 송모 씨 돌아가신 분의 매일 기록부가 결국 김 의원의 범행을 동기를 입증한 증거다. 검찰이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변호인 측은 그게 아니다. 지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은 그 김영식 시의원의 변호인이 이런 전략을 짰죠. 예. 자, 지금 시의원이 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과연 오세훈 전 시장한테 2억, 박원순 시장에게 2억 상당을 주라고 해서 가져갔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신빙성이 있겠느냐 이런 전략을 나간 거죠. 그러니까 그 치부책이라는 그 매일 기록부라는 게 과연 그 신빙성이 있느냐 이게 증거로 채택이 됐다고 하는데 신빙성이 없다 하는 걸 나타냈던 건데 사실 그 기록부에는 굉장한 신빙성이 있죠. 20여 년 넘게 자기 택시비 또 손녀가 먹은 아이스크림 값까지 거기다 기록을 했고 향후에 일어날 이런 사건까지 가상을 해서 거짓 기재를 했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죠. 당연하죠. 그분이 무슨 예언가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세훈 전 시장 측이나 박원순 시장 측에서는 황당하고 너무 어이가 없다고 했는데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사실 배달 사고 이런 게 생겼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배달 민족이니까 배달 사고는 많은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입장에서 볼 때 그걸 조작한다라는 건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게 그러니까 그분은 진짜 준 줄 알고 대상자들에게 근데 이 중간에서 꿀꺽했을 수 그렇죠. 김영식 시의원이 그걸 이제 빌미로 삼아서 박원순 시장이나 오세훈 전 시장에게 건네주고 부탁을 청탁을 하겠다라고 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항소할 거라고 하던데 감형이 될까요? 무기징역 지금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는데 이제 과연 그 요즘은 추세가 그 간접 증거라고 하더라도 제가 이제 판례가 그 2가지 판례를 제가 여기 YTN 라디오 오기 전에 좀 봤었는데 지금은 그 2008년도에 자기 친구 동업자를 1,290만 원 때문에 살해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굴착기 생매장 사건이라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 사건에도 시신을 발견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군요. 간접 증거, 직접 증거 아닌 간접 증거로도 대법원에서 결국은 간접 증거도 합리적인 판단을 해서 증거로 채택을 한 건데 이것도 결국은 계속해서 김영식 시의원이 유죄받을 것 같습니다. 예. 자, 1223님 방송 재밌네요. 고맙습니다. 0327님 기다렸습니다. 평소 정확한 분석과 쉬운 말로 빠르게 브리핑해 주셔서 잘 듣고 있습니다. 1397님 팀장님께서는 모방범죄 차원에서 민감한 사항은 자세히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저건데 그 팀장님이 잘 구분하시고 말씀하시니까요. 어쨌든 고맙습니다. 자,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코웨이에선 정수기 필터 교체하듯이 오염된 매트리스 상단을 새 걸로 교체할 수 있대요. 우와! 게다가 미세먼지부터 진먼지 진드기까지 7단계로 케어해준대요. 우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한국타이어가 전하는 겨울 소식. 겨울이 오기 전에 사람은 김장 준비, 동물은 겨울잠 잘 준비하는데 그럼 자동차는? 겨울용 타이어 미리 준비해야죠. 한국타이어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시면 선물을 드립니다. 11월 15일까지 드라이빙 이모션 한국타이어. 28글자로 백성의 눈을 뜨게 하겠다. 세종대왕의 혁신적인 생각. 동서양을 융합해 새로운 문화를 만들겠다. 알렉산더 대왕의 창조적인 생각.
위대한 생각은 녹슬지 않습니다. 위대함을 향해 갑니다. 포스코. 신율의 출발새 아침 저희가 준비한 순서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아침 오전 7시 1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개편 이후에 15분에 시작하죠. 7시 1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